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3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오염수는 사고 원자로를 식힌 물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그래서 일본 측은 당초 오염수에서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서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이 64종 가운데 절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무더기로 측정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안에 쌓여있는 거대한 수조들입니다. 1000개가 넘는 수조 안에는 사고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쓴 방사능 오염수 130만 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라는 장비로 방사능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희석해 올해부터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국 같은 주변 나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은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한국어 홈페이지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는 삼중수소 62종의 방사능 물질에 탄소 14까지 더해 모두 64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측정 대상 물질을 64종에서 31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스트론튬, 텔루륨, 루비듐 등 37종을 무더기로 빼버리고 새로 4개를 추가해 31종만 측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런 방안을 작년 12월 22일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에 알렸습니다. 도쿄전력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반감기가 짧아 오염수 안에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물질들을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C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to keep the monitoring capability to know whether they have accidental chain reactions. I don't know why they have done this at this time, just a few months before, to change the plan that has long been promised. 일본의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조금 전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 현장에 있는 조명아 특파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 특파원, 우리 구조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통신이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우리 긴급 구호팀은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명을 구출했는데요. 굉장히 구조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36분 정도가 지난 새벽 6시 36분 70대 남성을 일단 구조를 했고요. 부녀 관계인 40대 남성과 2살 난 여아도 구조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5살 된 여성도 구조를 했는데 손가락 골절이 있기는 했지만 역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조금 전에도 10살 난 남성 아동을 저희 구조대가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구조대가 워낙 열심히 구호 활동을 벌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구호팀을 찾으면서 이쪽에서 소리가 난다, 저쪽에서 소리가 난다 이러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다시 구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때도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취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구호팀이 어제 현장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조 작업이 하루 늦어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한국 긴급 구호팀은 일단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어제 이제 새벽 6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이스켄데룬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피해 상태가 더 심한 이곳 터키 정부의 요청으로 피해 상태가 더 심한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조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투입 시간이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곳 안타키아 지역은 저희 취재진이 지진 발생 직후에 도착을 해서 첫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잔해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정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한국 구조팀을 이곳으로 터키 정부가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구호팀은 이곳 안타키아에 수경지를 마련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약 열흘간 구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2차 구호팀을 파견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병역 기피 알선업자, 이른바 병역의 시인을 거쳐간 병역 기피자 4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체 능력이 정점에 오른 20대에 공백을 피하려는 운동선수들이 많았는데 배구와 축구에서 골프, 승마까지 종목도 다양했습니다. 드라마 배우도 한 명 포함됐고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 일부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말 프로배구 V리그 조재성 선수는 SNS를 통해 나쁜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자신은 병역비리 가담자라고 실토했습니다. 가짜 뇌전증 연기로 병역 면제를 도와준 이른바 병역의 신 구모 씨가 구속되고 자신도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러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 송덕호 씨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입대 연기를 알아보다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4급 판정을 받아냈다고 고백했는데 송 씨 역시 병역의 신 고객이었습니다. 검찰이 병역 알선업자 구 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피하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로 42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U23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축구 K리그에서 수원FC 소속으로 뛰고 있는 김모 선수 등 축구 선수 2명도 포함됐습니다. 골프와 배드민턴, 승마, 육상과 조정까지 다양한 종목 선수들이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체 능력이 정점에 달하는 20대에 군복무로 공백이 생길까 걱정한 겁니다. 미리 가족과 지인을 목격자로 정한 뒤 오랫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온 것처럼 각본을 짜기도 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광자극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 전문 지식을 활용한 겁니다. 병역비리와 알선업자 고객까지 모두 70명이 기소됐는데 병역 기피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검찰은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라비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래퍼 나플라,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등 다른 병역비리 사범들도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유 씨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다른 마약류를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 씨의 차기작 공개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이른바 천만 관객 영화인 베테랑 등 다수의 영화 흥행을 이끌었고 지옥 등 넷플릭스 시리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감시하는 식약처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최근 식약처는 프로포폴 처방 횟수와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50여 명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가운데 유 씨가 있었습니다. 유아인은 예명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찾아낸 인물이 배우인지 몰랐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시스템적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되니까 수사를 한 거예요. 유 씨는 병원 여러 곳을 돌면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위반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 씨의 출국을 금지했고 지난 5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취재 결과 유 씨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또 다른 마약류를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MBC 취재팀에게 프로포폴과 다른 마약류 성분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2주 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올해 넷플릭스 영화 승부를 비롯해 차기작 3편의 공개를 앞뒀던 상황인데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배우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대중문학의 프로포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튜버들이 줄줄이 적발이 돼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 유명세를 타면서 광고 수익이 늘었고 후원금도 함께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후원금은 본인 계좌 말고도 친인척과 지인 계좌로 나눠 받았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꾸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홍보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한계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은 절세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탈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른바 유튜버 전성시대. 인기 기준으로 삼는 구독자 10만을 넘긴 유튜브 채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367개에서 지난해에 6,700여 개까지 불어났습니다. 유튜버 수입도 크게 늘어서 상위 1%는 1년에 평균 41억 1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유튜버와 공유하는 광고 수익 말고도 후원금이나 유튜브 유명세를 활용한 동영상 판매, 강의 등을 통한 수익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같은 걸 주고받는데 유튜브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약하죠. 후원금을 통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국세청은 유튜버를 포함해 고소득 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뒤 월급을 주는 것으로 처리해 소득을 줄인 연예인,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유명 게이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탈세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